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이해하시는데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현장에서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난 영양제 필요 없어. 밥 되게 잘 먹거든. 진짜 잘 먹어. 영양제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요. 또 하나는 영양제 진짜 많이 먹어봤지. 내가 직구로 먹어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영양제 진짜 잘 사갖고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고.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영양제의 필요성과 또 유산화가 얼마나 좋은가가 에브리데이 책자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은 제가 조금은 더 쉽게 조금 풀이를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되게 두 번째는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노노노. 아주 떨립니다. 되게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펴지고요. 되게 있어 보이는데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우리 몸을 만든다. 그런 의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예쁜 제 모습이 나와서 자신감을 업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면 왜 꼭 유산화여야 하는가? 라는 꼭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희 몸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전체 생태계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단위의 건강이에요. 음, 이를테면 꿀벌 같은 애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하수분이 감소하고 식물의 번식이 감소하고 결국은 식물들이 저렇게 쓰러지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이제 기본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가장 근원적인 단위의 건강인 세포, 가장 작은 단위, 이 세포가 약화가 되면 암세포가 발생이 되고 암세포가 전이가 되고 결국은 저희도 식물처럼 저렇게 누워서 아플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 세포의 건강이 내 몸의 건강을 의미한다는 얘기겠죠. 세포가 모여서 저렇게 조직이 되고 또 기관이 되고 기관계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라는 개체가 됩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할 거고 결국 세포가 아프면 내 몸도 아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세포를 보면 우리 몸은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의 종류는 200가지가 넘는데요. 옆에 보시다시피 줄기세포, 골세포, 혈액세포 다 생긴 모양이 다르고 각각의 기능은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세포들은 모두 다 모여서 자, 제각각이어도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이 세포가 만약에 아프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몸도. 결국 세포가 아프면 내 몸도 아프고 세포가 늙으면 내 몸도 늙는다니. 음. 그러면 이 세포를 아프게 하는 나를 늙게 하는 과연 너는 누군가? 뭐 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영양이에요. 세포에는 영양이 필요한데 그 영양이 부족하면 세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활성산소라는 걸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신문에서 또 읽었거든요. 굉장히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저희의 세포를 아프게 하는 아주 주범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는 독소. 말만 들어도 몸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독소입니다. 그럼 한 개 한 개 좀 살펴볼게요. 자, 영양.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대 영양소로 배웠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현대인의 장 건강을 위해서 7대 영양소로 물하고 식이섬유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 7대 영양소는 내 몸의 필수 영양소이면서 역시 세포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보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내용을 좀 보면요. 에너지원, 성장, 구성, 생산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을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을 좀 볼게요. 지원, 운반, 전달. 자, 느낌이 오시죠? 저 아까 우리 몸을 만드는 애들을 뭔가 전달하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게 밀양 영양소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다들 이 7대 영양소가 균형 있게 우리 몸에 잘 들어가 있으면 세포가 건강하고 건강할 수 있는데 균형이 안 잡혀 있다.
자, 우리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굉장히 많이 먹지만 비타민, 미네랄은 많이 먹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별로 잘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없다라면 저렇게 바로 서 있기 힘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할 수 있습니다. 7대 영양소의 균형은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부분은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량 영양소는 4% 정도래요, 우리 몸에. 굉장히 미량이죠, 정말.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저희가 음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으로 쪼개집니다. 이 쪼개진 아이들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갈 때 무언가 필요해요. 그냥은 못 들어가요. 자, 저 불태우는 걸 했는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 제가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운반, 전달,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여기에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장작, 부채질, 생체 이용을 시키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정말 많이 먹어요. 여기 아마 이거가 부족한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과량이죠. 되게 많이 먹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미네랄은 거의 다 부족하대요. 현대인들한테는. 그러면 이 불쏘시개가 모자르면 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세포 내로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이종 물질이래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제대로 못 쓰이면 이종 물질로 돌아다니다가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바뀌거나 아무튼 우리 몸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나쁘죠. 그래서 이 비타민, 미네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파이어라는 그림을 하나 붙였는데요. 여러분 불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태워서 넣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인데요. 보면 타는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타는 영양소. 얘를 태우는 영양소는 누구냐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스스로 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충분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은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잘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은 비타민, 미네랄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포를 아프게 하는 원인은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면 건강한 분자라고 지금 왼쪽에 팔이 달린 아이가 나와 있죠. 걔가 건강한 애예요. 아주 정상적인 애. 근데 어떤 원인으로 이 팔 하나가 사라졌어요. 자,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삐뚤어집니다. 예, 세상이 아니야, 좋지 않아, 삐뚤어지면서 얘는 이제 나빠지면서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세포들. 보기 싫죠. 자기는 불행한데. 근데 걔는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세포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저희가 크게는 호흡 과정에서 많이 생겨요. 저희가 호흡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왜 과호흡이라고 하죠? 이럴 때요. 이럴 때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가요. 불안정한 상태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팔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혹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활성산소들이 막 생깁니다. 그럼 저 활성산소들을 어떻게 갱생을 시킬까요? 누군가 갱생을 시켜야 돼요. 바로 옆에 팔이 겁나 많이 달린 애가 하나 있어요.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가 의미하는 건 항산화력이 그 팔이 엄청 많이 달려서 얘네가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딱 만나면 팔을 하나 척 붙여요. 착해져라. 순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해요. 그래서 그 항산화력이 많은 건 저 팔이 많이 달린 아이들이 항산화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서 세포를 공격했을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노화예요. 피부의 노화. 피부 벽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피부가 노화가 많이 되는데 저 밑에 있는 지금 음식이 나라라는 책은 영양학자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발췌를 했어요.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것은 호흡량이 많아지면서 활성산소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예. 실제로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고강도 운동을 오래 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보면 노화가 된 걸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이승훈 선수라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금메달리스트 그 선수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패널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금메달 정도 가려고 하면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얼마만큼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
죽는 것을 넘어갑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 정도로 호흡이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금메달을 따셨던 분들은 얼마나 제 생각에는 뭐 활성산소가 가득할 것 같아요. 몸 안에 그 힘든 호흡을 하시니까. 실제로 제가 40대에 그 예전에 유명했던 권투 선수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TV에 나왔는데 저는 70대인 줄 알았어요. 노화가 너무 심해서 피부가 정말 늙었더라고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게 여러분 그러니까 활성산소 때문이거든요. 세포 손상을 일으킨. 그래서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항산화제 안 먹으면 늙어요. 근육은 생길지 몰라도 피부가 막 늙으니까 꼭 항산화제를 같이 아주 많이 드셔야 합니다. 활성산소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독소예요.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뭐 여러 가지 있죠. 내독소도 있고 외독소도 있어요. 내부에서도 독소가 일어나고요. 외독소에서도 독소가 들어오는데 경구 흡수, 흡입, 경피 흡수, 저희 샴푸 같은 데서도 전부 독소가 들어오죠. 예, 이런 독소들은 우리 세포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돼요. 독소가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염증이 일단 생기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손에 이럴 때 이거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를 붙여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경험이 아이들이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염증은 물을 불러요. 우리 몸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독소들이 그런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땡겨요. 이 염증들이. 그러면 부종이 일어나고요. 체중 증가가 되고요. 당연히 그 기름 막혀버리고요. 순환이 안 돼요. 소화 또는 대변에 이상이 생기고 피로감도 많고 순환이 안 됩니다. 독소는 정말 몸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독소들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활성산소는 아까 갱생시키는 항산화제가 있었어요. 자, 독소를 없애는 방법은 해독이에요. 네, 해독인데 해독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처음에 독소들이 다 이렇게 어딘가 몸에 장기 같은 데 막 조직에 막 있단 말이죠. 들어가서. 그럼 얘네가 여기서 움직이고 싶어요? 안 움직이고 싶어? 거기서 계속 이제 포장을 좀 부리고 싶지. 근데 이 독소들을 일단은 우리가 그 해독하는 장기는 간이에요. 간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해독이 되는데 보내려면 어떻게 그냥은 못 가. 내가 이렇게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띄어내서 옮기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순환기를 타야 돼요. 혈액을 타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독소가 이 조직에서 순환기로 나가야 돼 일단. 나가야 뭔가 간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달, 운송, 그죠? 예, 도와주는 거. 예,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이 독소가 조직에서 일단 순환기로 빠집니다. 그럼 얘네들이 순환기를 돌아서 간으로 들어가요. 간에서는 대부분 지용성 독소예요. 지용성 독소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용성 독소로 얘가 중화를 시켜야 돼요. 간에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때 도움을 주는 애는 누구예요? 아까 도움을 주는 비타민, 미네랄, 실리마린, 파이토펜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이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바뀝니다. 자, 바뀐 이 수용성 독소는 어디로?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돼요. 이때 관여하는 애는 7대 영양소 중에 하나, 식이섬유, 물, 유산균,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장의 운동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미네랄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 독소가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렇다면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포가 젊으면 내 몸도 젊다. 전 이게 더 좋아요. 젊고 싶습니다. 자, 내 세포를 건강하고 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그 영양이 부족했던 거 뭐가 부족했다고요? 대량 영양소 되게 많이 많아요. 영양이 부족한 애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면 영양의 균형이 생기면서 부족한 영양이 없어집니다. 자, 활성산소. 자, 얘네들 갱생시키는 애들 누구였어요? 네. 활성산소, 충분한 항산화제, 팔 겁나 많이 달리네. 이런 애들이 전부 갱생시키고 다니면 활성산소가 더 이상 세포를 괴롭히지 못해요. 세 번째, 독소. 독소 어떻게 한다고요? 조직에 있었던 독소를 순환기로 보내고 순환기에서 간으로 타고 가고 간에서 중화시켜서 다시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운반하는 애들, 비타민, 미네랄 주는 애들. 네. 그래서 영양제 해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우리 세포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밥 되게 잘 먹어요. 저도 진짜 먹는 거 하면 빠지지 않거든요. 푸드파이터. 네, 자신 있습니다. 진짜 밥 많이 먹는데, 나 이것저것 다 잘 먹는데, 오늘 이렇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99 다른 거 먹어야 돼? 어때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기에. 아까 저희가 대량 영양소 얘기할 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거 덜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신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미네랄? 내가 이거 음식으로 이거 충분히 먹고 있나? 이런 의심이 조금 들지요. 맞습니다. 그 의심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1950년대에 사과 한 개에 있던 철분은 2000년대에는 26개를 먹어야지만 그 양이 된대요. 문제는 땅의 산성화도 그렇고 중금속 오염, 공해, 그리고 대량 생산. 그리고 지금은 외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과를 먹어야 되겠죠. 먹었다 칠까요? 우리가 한 50개, 지금 50개 먹어서 철분은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당은 어떡할 거며, 이쪽에는 중금속이 이따만큼 쌓이는 게 요즘의 음식들이란 얘기죠. 대량 생산을 하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영양을 넣지는 않아요. 예. 으로 예쁘게 보이고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결국은 요런 모양이 좀 됩니다. 얼굴은 굉장히 예쁜데 밑에는 굉장히 빈약한 내용이 없는 과일과 야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먹죠. 진짜 음식을 오늘 저녁에도 아마 뭐 먹을 게 이것뿐이 없어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저는 유밀 먹었어요. 참고로. 근데 이렇게 많이 먹지만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열량을 먹고 있지 영양을 먹고 있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풍요성의 빈곤이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각종 식품 속 영양소의 효능을 연구하는 영양 역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입니다. 이곳에서는 음식 피라미드를 내면서 음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채울 수 없습니다. 한계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은, 사람도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합니다. 매일. 네. 자,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뭔가 안 좋아요. 질환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훨씬 많이 먹어야 합니다. 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얘기 아니고 세계 최고의 권위대학에서 한 이야기예요. 네. 자, 정상인도 어때요? 영양제는 먹어야 합니다. 이제 영양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전부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죠? 영양제는 필수입니다. 서머리 한번 해볼게요. 인체가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할까요? 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세포가 건강하려면 아까 세 가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영양소, 충분한 영양. 두 번째, 아까 갱생시켜야 되는 팔 하나 없는 애들.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되고요. 세 번째, 자, 만병의 근원이죠.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7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많은데, 자, 미량 영양소 뭐가 부족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음식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 잘 먹는데 음식 많이 먹으면 왜 안 될까요? 다대입 밥기호법. 이거 기억하시면 저랑 같은 세대인데요. 네, 영어. 네, 다대입 밥기호법. 자, 영양은 아니고 음식은 열량이다. 저희는 열량을 먹고 있지 영양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영양이란 우리는 대량 영양소는 많이 먹고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이 충분해야 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까 갱생시키는 아이들 누구였어요? 정말 좋죠. 항산화제. 저는 항산화제 되게 좋아해요. 네. 자, 독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독소가 조직에 박혀 있는데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애들, 이 아이들 간으로, 순환기를 통해서 간으로 갖다 넣어서 다시 중화시킨 다음에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들이 누구였어요? 영양제, 해독이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영양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이제 영양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전부 동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영양제를 도대체 어떤 영양제를 먹으라고? 정말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죠? 뭘 먹으라고? 볼게요. 네.